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닭살 피부라고도 불리는 모공각화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유튜브에 모공각화증을 검색하면 홈케어나 치료법 등등이 소개 많이 되어 있던데 사실 잘못된 정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공각화증의 정확한 원인과 또 완화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진이 어떤 점이 달라 보이시나요? 둘 다 보통 닭살이라고 부르는 사진인데요. 뭔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하죠. 첫 번째 사진은 보통 춥거나 소름 돋을 때 나 피부가 갑자기 닭살 됐어 라고 표현을 하는 일시적인 닭살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온도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모공각화증입니다. 그럼 모공각화증이 뭘까요? 털구멍, 즉 모공이 각화되었다, 딱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털 보이시죠? 털의 아래쪽에, 즉 모근 쪽을 보면 붉은색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텐데요. 춥거나 긴장하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털이 직각으로 바짝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공이 일시적으로 두드러지는 닭살이 생기는 거고요. 모공각화증은 모공 입구가 단단한 케라틴 플러그로 막혀서 딱딱해집니다. 단단한 뚜껑 때문에 털이 제대로 피부 밖으로 못 나가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잉그로운 헤어도 같이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다시 보면 모공에 털이 있는 곳도 있고 안으로 말려서 블랙헤드처럼 까맣게 박혀 있기도 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공각화증은 안타깝게도 유전질환입니다. 우성 유전인데 유전자를 바꾸지 않는 한 완전히 없던 상태가 될 수는 없겠죠. 모공각화증은 주로 청소년기에 생기고 건조한 계절인 가을, 겨울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또 모공각화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는데요. 팔, 상완 바깥쪽,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 그리고 등 위쪽 부분이고 드물게 얼굴 양쪽 아래턱에도 붉은색 혈관 확장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인의 약 40% 정도, 청소년의 50-60% 이상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여드름이나 블랙헤드는 어쩔 수 없이 생기지만 또 관리가 가능한 질환인 것처럼 모공각화증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면 너무 눈에 띄지 않게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모공에 케라틴 뚜껑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 두 번째는 이미 생긴 케라틴 뚜껑을 제거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근데 비추천드리는 자가관리법이 스크럽이나 떼수건 사용입니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심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렇게요. 검은색 소침착과 붉은 혈관 확장이 보이시죠? 스크럽이나 떼수건으로 밀어내는 과정 중에 피부가 까지고 손상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얼룩덜룩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세 가지 조합은 유리아 크림, 비타민 A 연고, 그리고 보습제입니다. 유리아는 각질을 녹이는 효과 플러스 보습작용을 하는데요. 아마 발 뒤꿈치 각질이 심해서 발라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유리아는 약용으로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A 연고인데요. 이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하시긴 하는데 처방받은 이후에는 집에서 자가 도포가 가능합니다. 비타민 A 연고는 보통 스티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스티바가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이름으로 처방받으실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비타민 A 연고는 원래는 여드름 약이죠. 여드름도 모공 입구를 각질이 막으면서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균도 모공 안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이 연고를 사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모공각화증 피부에 이 연고를 사용하면 각질을 덜 쌓이게도 하고 화학적인 필링 효과로 단단한 각질을 녹여내기도 합니다. 비타민 A 연고는 항상 자외선이 없는 밤에 바르는 것,
것과 자극이 있기 때문에 소량 바르는 점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보습제인데요. 아무래도 각질이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 덜 딱딱해지고 또 수분이 적절한 피부에는 각질을 덜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는 유리아 크림과 보습제, 저녁에는 비타민 A 크림과 보습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모공각화증을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오돌도돌해진 플러그를 제거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알라딘 필이나 해초필 등이 있는데요. 이 치료는 사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부과에서 필링을 통해서 기존의 플러그를 제거하고 자가 관리를 하면 관리 효과가 더 잘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자가 관리 하시기 전에 선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사실 모공각화증으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진짜로 받는 것은 모공각화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공각화증을 못살게 굴어서 생긴 색소 침착이나 붉어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죠. 상태에 따라서 색소 레이저나 혈관 레이저로 색을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요. 모공각화증은 사춘기 무렵부터 조금 심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30, 40대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은 모공각화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모공각화증은 피부 질환이라기보다 유전에 의한 피부 타입의 한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를 받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도 닭살 피부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권해드린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